생각을 좀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떠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간단하게 살짝 얘기하면은 일단 뭐 xk라는 선에서 수직선을 부딪혀가지고 얘랑 얘 사이 거리니까 위에서 아래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마 들어갔겠죠. 로그 2의 k. 근데 이제 빼려고 하는 순간부터 좀 뭔가 이상하죠. 그치? 왜? 이거 빼기로 얘를 빼주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면서 뭔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기가 먼저 옵니다.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다들 그랬을 겁니다.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이제 마음 심리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 조금 더 진행을 해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마 그래프 그려본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쌤도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냥 위에 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를 이제 1로 찍었으니까 아마 안 찍은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1 정도 찍어주는 것도 이제 센스죠, 기본적으로. 요거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리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얘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조금 이제 착실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은 마이너스 앞에 빼주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얘인데 얘 어떻게 그리냐. 여기서 막힌 애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평행이동도 있고 대칭이동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원할 때 이런 얘기도 했겠지만 내가 그러니까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함께 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대칭이동 먼저 처리해주는 게 좀 더 좋아요. 걔도 좀 더 깔끔하거든? 뭐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부호에 의한 대칭이동부터 생각을 해주면요. 처음에 로그 2x가 있다가 그 녀석이 이제 앞에 요거 x 앞에 있는 거는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y축 대칭. 대칭 시켜주고 요 앞에 y 있는 거는 y축 대칭. 그럼 얘가 요렇게 생기겠죠? 이게 요렇게 생긴 녀석이 어떻게 되나? x방향으로 플러스 8만큼. 그럼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가줄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근데 너희가 말이야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게 점근선이 중요하죠.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거에 대한 점근선도 표시했나요? 아마 안 하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이후로는 하길 바래요. 이 점근선 몇이죠? 8. x는 8.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면 좀 보이죠? A, B 거리가 2가 나오는 XK라는 거는 뭐 이런데 있지 않을까,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가 되는 거 있겠죠. 그치? 여기가 있다 치면 이쪽도 있겠죠.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타겟팅이 되는 거죠. 됐니? 근데 이제 요렇게만 짚으면 틀려요. 더 있어요. 어디도 있을까요? 이 가에도 있어요. 가에도. 여기. 그렇죠? 여기도 있는 거죠. 잘 안 잡히죠, 이거. 되게 어렵죠?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K가 4개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생각되면 절대 그럴 수 없고요. 절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곰곰이 생각해 봤었을 땐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유형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전까지는 이제 실근들 잡아줬었을 때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짚은 것은 나름 좀 괜찮은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빨간색에 대해서 1번이라고 할게요. 빨간색 2개를 1번이라고 해주고 이 녹색 2개를 2번이라고 한다 치면 1번 구하는 것부터 하면요. 1번은 위에 그래프에서 밑에 그래프 빼주면 얘에서 얘를 빼겠죠. 이 위에 거에서 얘를 빼는 거. 그러면 로그 2에 저거 2개 이제 플러스로 결합되면서 K의 8-K 요 녀석이 뭐다? 2다. 2는 이제 로그 2의 4니까요. 그럼 얘가 4다.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K들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K1, K2 고불하자면 근각계수학계로 4가 나오죠. 그 다음 2번으로 보면, 자 2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에서 얘를 빼는 거거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는 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돼서 썼을 때는 마이너스 로그 2에 얘가 이제 로그 이렇게 되잖아요. 괜찮니? 즉 얘에서 얘를 뺀 거기 때문에 앞에 부호해주고 이렇게 결합시켰습니다. 그러면 요거 해서 여기다가요 넘기고 넘겨주면은 4K 제곱에다가 8K 48 32 에다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에서 또 K 두 개 나오는 거를 K3, K4라고 해주면 이 둘의 곱은 근각계수관계로 4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총 곱은 1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이게 그 어려웠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쌤도 조금 걸렸어요. 나도 이제 처음에 방정식으로 풀다가 방정식을 푸는데 안 나와 답이 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프를 그렸죠.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제 이게 여기도 있겠다. 사실 나 처음엔 여기로 잘 보이진 않았고 난 그래프 그려놓고 여기 있겠다 이게 보였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여기도 있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개가 잡히는구나. EBS 피셜로 하면 EBS 해설지대로 하면은요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 등장했었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프로 이해를 한번 하고 나면 그 풀이가 또 되게 당연하게 보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EBS 피셜로 하면 거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A와 B 사이의 거리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값. 상당히 그럴싸하죠.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너희가. 왜냐하면 K가 4개가 나올 거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놓고서도 찜찜한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요게 그래서 4개가 나오겠다라는 게 이젠 받아들여지잖아요. 이후로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치면은 너희는 거리라는 걸 이용해서 절대값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 새겨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얘 보면은 요게 1부터 x 플러스 1까지인가요? 요거 형태를 너희는 정적 기본 정리, 미적 분제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조금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요 스몰 f에 대해서 이제 원시함수 라지 fx라고 한다 치면은 요 녀석이 이제 라지 f의 x 플러스 1 빼기 라지 f의 1, 2니까 요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위에다 얹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너희는 습관적으로 0분의 0 되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0 집어넣어주면은 여기 0이고 얘가 0이 되죠. 그래서 0분의 0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는 거 보이니까 보통 어떻게 풀어요? 로피탈 풀지 않습니까? 쌤도 썼어요, 로피탈. 로피탈이라든가 내가 아까 말했었던 교과 외 스킬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에 대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로피탈이라든가 나중에 외적을 쓴다든가 했었을 때 뭔가 깨림식하게 식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막힌다던가 할 때 선회하라는 얘기인 거지 처음부터 겁먹고 지레 이거를 그렇게 풀지는 마세요. 그건 너무 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는 거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분모 미분하면 1 되고 요거 미분해주면은 앞에 거는 2x 그 다음 플러스 요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0 들어가면은 요게 뭐가 돼요?
얘가 쭉 날아가서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0 들어가면은 F1 이렇게 되네요. F1은 저기 1 집어넣으면은 뭐 이제는 됐죠? 얘가 이제 3이 나온다라는 건 A가 몇인지 나올 거고 그 A 값을 다시 돌려놔줘서 F1 구하면 답입니다. 자, 저 면적 구하는 건데 자, 해볼게요. 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 풀이 답까지 냈었는가 라고 하면은요, 일단 여기 이제 반지름 길이가 몇이라 했더라? 1이었어요? 여기 이제 1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길이는 코사인일 거고 요 길이는 사인일 거고 요게 직각이니까 요게 수선의 발이니까요. 그럼 여기 각도가 2분의 파이 말 세타겠네? 여기까지 갔어요. 그 요 길이가 이제 1이라는 거 알잖아요? 자, 우리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요 OQH의 삼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길이 알고 여기 각도 알면은 요 길이만 알면 된단 말이야. 너무나도 제이코사인 법칙 쓰기가 좋잖아요. 선생님은 쓴 거죠, 나는. 그래서 요 QH 길이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알파 같은 걸로 둬. 그러고 나면은 1제곱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게 얘는 뭡니까? 사인 세타. 그래서 1은 알파 제곱, 뭐 코사인 제곱, 2 SC 그다음 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가 뭔데? 라고 되는 거죠. 식은 열심히 세웠는데 그래서 알파가 뭘까?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알파를 이렇게 남겨두고 뭐 풀이를 진행하지 뭐. 그래서 요 면적은 S타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S타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알파 곱하기 이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요게 또 뭡니까? 얘는 코사인이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 코사인 제곱의 알파이구나. 그래 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요게 세타분의 S세타. 그럼 당연히 0분의 0꼴일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로피터 써주면 그냥 S 프라임 0인 거죠. 그치? 그럼 S 프라임 0으로 구하면 되겠네. 요거 미분해주면 이제 알파라는 것도 어쨌든 간 이 알파라는 것도 요 길이도 세타에 대해서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얘를 편의상 F세타 같은 걸로 얘기를 할게. 이렇게 한다 치면 이 S 프라임 세타는 얘에 대한 미분은요, 그 고비 미분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거는 코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합성함수 미분 에다가 F 세타 플러스 이번에는 2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F 프라임 세타죠. 그치? 그러면은 S 프라임 0은요 0 들어가면은 얘 때문에 날아가잖아요. 그치? 그럼 오른쪽에서 0 들어가면 얘가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F 프라임 0이죠. 그치? F 프라임 0 어디서 구할까? 여기 있는 이 관계식에서 구할 수 있겠지. 여기서 미분을 해주면은 세타에 대해서 왼쪽은 0 되고 오른쪽에서 2 F 세타 F 프라임 세타 그리고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마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요건 이제 얘를 통째로 사인 2세타로 생각해주면 고배 미분으로 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2 사인 2세타 코사인 코사인이 된다. 2 사인 세타가 왜 나오냐 2 코사인 세타 2세타
F 세타 빼기 사인 2세타의 F 프라임 세타. 따라왔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만 하면 돼?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전혀 막힘이 없잖아요. 술술 막 쭉쭉 가잖아. 여기 이제 F0 들어가면은 요게 오른쪽에서 요 녀석 때문에 얘 날라가죠. 그치? 요건 요거 때문에 날라가죠. 얘 때문에. 그럼 남는 게 2 F0 F'0 그리고 마이너스 2 얘는 1 되고 F0이죠. 그래서 나는 F'0이 필요한데 F0으로 묶어보지 뭐. 여기 2F0 있으니까 묶어서 F'0 빼기 1은 0이잖아. 그 F'0이 1인가? 1을 넣었어요. 답이 없어. 이제 뭐지? 다시 온 거죠? 그래서 뭐지? 혹시 얘가 0인가? 라고 해서 여기서 0을 넣어보니까 1은 F0제곱 더하기 1 얘는 날라가죠? F0이 0이야. 그럼 여기 0이잖아. 이게 뭔 값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던 거였잖아. 결국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온 거 나서 뻘짓했구나. 이게 이제 쌤의 시간 낭비했었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스러웠는데 끝이 결론이 좋지 않았잖아. 주관식에 쓰면 안 됐겠죠, 그치? 당연히 객관식이었고 마침 또 보기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2분의 1이 없어서 2분의 1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2분의 1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되겠네. 이렇게 풀면 안 되겠네. 이것이 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냐? 이 풀이가 잘못된 것은 결국 시작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쌤처럼 갈 수도 있잖아. 그럼 가서 썼을 때 이러한 풀이에 물꼬를 튼 것이 사실 잘못된 거였다고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물꼬를 처음 틀었었던 게 내가 뭐 때문에 잘못된 거였어요? 제이코사인 법칙으로 이걸 접근했던 게 잘못된 거였던 거죠. 얘를 F세타로 가서. 이 중간 계산 과정에서 잘못된 건 없어요. 계산 과정에 잘못된 게 없고 너희는 계산 과정에 잘못된 게 없다는 것도 물론 한 번쯤은 검토해야죠. 쌤도 한 번 했으니까. 그래서 계산 잘못한 거 있나? 없어. 계산 잘못한 거 없으면은 시작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싹 갈아엎은 거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한 거는 도형으로 푼다 했었을 때는 결국 직각 찾는 게 문제거든요. 도형 풀이의 가장 기본은 직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숨겨져 있는 직각들을 찾을 건데 일단 여기서 얘가 2분의 세타, 2분의 파이만 세타고 여기 세타잖아. 그럼 여기 각도를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 하면 몇 나와요? 딱 2분의 세타 파이 나오죠? 그치? 그럼 요 각이 뭐가 다? 요게 직각이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죠? 이게 직각이구나. 그럼 얘도 직각이구나. 너희가 도형 풀이에서 직각 보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직각이 보이고 나면 피타고라스 정리 많이 씁니다. 아니? 도형 풀이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직각 봤고요. 일단 코사인 있고 여기 세타가 있고 여기 직각이었으니까 우리는 요 길이가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도 알고요. 이제 우리는 요 삼각형 넓이 알려면 요 길이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는 직각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이쪽 길이는 빗변 길이 빼기 요거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쉬운 거지 사실은 더. 따라서 S세타는 2분의 1에 여기 길이는 코사인에다가 사인 세타죠. 코사인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얘는 합차 공식으로 떼주고 그랬었을 때
어쨌든 뭐 얘랑 얘는 문제가 안 되고요. 이 녀석은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니까요. 사인 세타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또 상충되면서요. 이 녀석이랑 이 녀석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다. 자, 문제에서 준 조건이 각 CFB에 대해서 얘가 4분의 1이다. 요 각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X제곱, A제곱, B제곱, Y제곱 어떤 거 하나도 제대로 이제 상수로 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쌤 같은 경우도 이걸 처음에는 그냥 미지수 확연으로 풀까 생각했다가 굳이 미지수 들밖에 없으니까 하나 정도 세팅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탄젠트 요 각이 4분의 1이라는 거 조건 있잖아요.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요 길이 같은 거 하나 픽스 시켜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 4분의 1이라는 조건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이 길이도 세팅이 될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쌤은 어떻게 했다? 숫자 대입해서 풀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요 길이를 1로 잡았습니다. 0으로 잡지 말고. 타원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1로 잡았어요. 1로 잡아주면은 이제 그러면 요 길이는 뭐 어쩔 수 없이 b잖아요. 일단 이게 어쩔 수 없이 b고, 그럼 요 길이는 요게 이제 이 길이가 얘니까 얘가 또 얘겠고, 그쵸?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게 원이니까요. 원에서 요각이랑 요각은 같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등변이니까요.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탄젠트가 요거에 대해서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얘죠. 그러면 탄젠트 얘가 4분의 1이라는 녀석은 얘인 거죠.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길이가 뜨고요. 그러면은 A도 나오죠. 요 길이도. 네, 타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C제곱은 A제곱 얘니까 B제곱은 요거 제곱해주면 C제곱이 C는 1로 잡았지. (289) 17제곱이죠. 이렇게 뜨죠. 그래서 A도 뜨고요. 그냥 A랑 B랑 다 나오고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단순히 계산 향연입니다.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덧셈 정리 이용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세타에 대해서 구하는 거는. 됐어요?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다 알고 요 직각삼각형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요 세타는 탄젠트에 대해서 뺄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됐니? 탄젠트의 뺄셈 덧셈 공식으로 요거 빼기 요거로. 질문. 자, 일단 A랑 B랑 좌표를 줬으니까 생각해보면은 ABC 넓이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가. 여기 4가 있고 여기 마사가 있고, 그럼 여기 A랑 B에 대해서 이게 잡히니까요. 삼각형 넓이라는 건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C라는 점에 대해서 이 X좌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삼각형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삼각형 면적은 12일 확률인 거니? 12보다 작은 확률이죠.
평균 면적은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가 8 곱하기 요건데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오케이. 그러면은 요 값이 이제 4니까 얘랑 얘랑 붙여주면 그러므로 얘인 거죠. 이렇게 될 확률. 자, 이게 미지수가 m도 주사위에 대한 미지수, 얘도 n도 주사위에 대한 건데 1부터 6까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얘들은. 둘 다 움직일 수 있을 때는 한 녀석을 하나의 숫자로 고정시켜 놓고 그때 가능한 개수를 세주면 된다. 우리는 m이 뭐 1일 때부터 살펴봐 주면 m이 1일 때는 얘가 1이야. 그러면 얘가 아무리 뭐 뭔들 한다 치더라도 이 값 자체가 마일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다 되죠. 그치? 2일 때는 얘가 2여도 마찬가지죠. 3일 때는 요게 3이면 이제 조심해야 되죠. 요 값이 1이나 마일이 되면 안 되겠죠. 당장에만 이게 3분의 몇 파이면 잘 안 떠오르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다 썼어요. 뭐 쓰는 거 오래 안 걸리니까. 실제로 다 썼어요. 원래 그래요. 킬러 문제에서 워낙 머리를 많이 쓴 거기 때문에 굳이 머리 안 쓸 때서 쓰는 건 또 그것도 낭비예요. 그냥 나열시켜 놓고 생각 없이 푸는 게 낫죠. 얘 몇?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이렇게 안 나오니 코사인 3분의 2 파이는? 얘는 이거 바로바로 안 나오면 반성하자. 자, 얘가 3일 때는요, 얘가 3이면 그럼 우리는 언제만 아니면 돼? 얘랑 얘만 아니면 되죠. 즉 4개다. 4일 때는요, 얘가 4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까지는 괜찮아요. 2분의 4 하면은 2니까 3까지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4개. 5일 때는요, 2분의 5 마찬가지로 3보단 작죠. 그럼 얘도 4개. 6일 때는 조심해야죠. 왜 6일 때는 2분의 1 이어도 안 되니까요. 얘가 6이면 얘가 2분의 1이 나와도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없음. 됐니? 그러면 요거 다 해주면 6이 12에다가 4, 3, 12 하면 24개네요. 총 경우의 수는 몇? 주사위 2개니까 36분의 그래서 24. 그럼 답은 3분의 2겠죠? 일단 어떻게 풀겠습니까? 처음에 이거 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죠. 다들 그래프 그려봤을 겁니다. 그 다음 요 그리는 것부터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그려요? 지금 P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쨌든간 확실한 거는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가졌구나. 그럼 여기서 꼭지점을 가질 겁니다. 오케이? 그래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대략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뭐야?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하는 직선의 개수를 FP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 그 접선이 몇 개 나오나? 공통 접선이? 바깥쪽에서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바깥쪽에서 둥글게 스쳐 지나가면서.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 들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얘가 알싸하면 그럼 몇 개 생길까요? 여기서 하나 있고 3개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 한 요렇게 한. 그치? 그럼 딱 정확하게 접하면 딱 2개인 거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 동시 접하는 직선 개수가 FP라 그랬는데 너희는 변수를 잘 보세요.
이 P라는 역할이 뭘까라는, 이 P가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P가 변하면 뭐가 변하냐면 얘가 변하잖아요. 즉 이 포물선에 대해서로 변하게 되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한 번도 조명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형인 거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물어봤지만 이 P가 커지면, 얘들아, 이 P가 커지면, 즉 얘가 커지면 이 포물선은 바깥으로 넓어져요? 아니면 안으로 좁아져요? 넓어집니다. 이거 잘 연상 안 되죠? 처음 생각해본 학생들은. 요거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y는 뭐 x제곱, y는 뭐 2x제곱.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해돼? 사실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집중 조명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훈련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풀어낸다는 것은 즉석에서 발휘하는 그 순발력, 기지력인데 그게 이제 많이들 잘 안 됐을 거다. 오케이? 근데 이후로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신유형 같은 거. 하여간 결론적으로 P가 커지면 이 상황에서는 바깥으로 증가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 그 다음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이해해보자. 자,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는데 요 표현도 사실 되게 신박하죠. 이 표현 자체도 되게 좀 신박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얘가 뭘까? FK라는 거는 정확하게 요 P가 K였었을 때의 그때의 이제 접선 개수인데요. 얘는요. 얘는 K가 이것보다 살짝 큰 거죠. 왼쪽에서는 이 P가 살짝 얘보다 큰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다? P가 살짝 컸었을 때 더 접선 개수가 많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봐보자. 결국 우리는 접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잘 따라와. 접하는 포인트로 생각을 해볼게요. 요때 요 녀석의 여기가 K였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것보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FK야. FK가 두 개인 거지. 그리고 이것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얘는 작아져요. 바깥으로 퍼진다고요. 오히려 더. 이 식이 성립돼요? 안 돼요. 오케이? 이 식이 성립 안 되잖아. 잘 연상 안 되죠? 여러분이 낯설어서 그래요. 당연히 낯설고 잘 머리 굴려 따라와봐. 어려운 문제였던 거 맞아. 너희가 끝까지 해내는 건 너희 의지야. 자, 그럼 요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부호가 잘못됐던 거죠. 이 녀석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 놓고 생각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커진다라는 것은 음수에서는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절대값 자체는 작아지게 돼 있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커요. 얘보다. 하지만 절대값 자체는 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좁혀지는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거죠. 되니? 그럼 결국 뭐가 타겟이다 우리한테? 이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결국 타겟은 뭐다?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때의 값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한테 타겟이 되는 거죠. 따라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풀겠어요? 이외에 이제는 이 둘이 접하는 거 찾겠죠. 현재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식풀이 들어갈게. 현재까지 정리할 거 정리하세요. 현재까지 정리할 거 정리해. 현재까지. 자, 풀이 갈게요. 이제 우리는 접하는 거 찾겠습니다. 얘랑 얘 공통으로 접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거를 잡고 처음에 시작이 돼야 되니? 접선에 대한 것이 접점부터. 아주 훌륭하다.
그러면은 접점 좌표를 알파 콤마 바로 넣을까요? 그냥 저기다 넣으면은 2분의 알파 제곱. 그러면 얘는 뭐랑도 같아야 되냐면 여기다가 알파 넣었을 때 결과랑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요것도 미리 붙여놓읍시다. 혹시라도 빼뜨릴까봐. 이 알파는 부호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요것부터 미리 좀 적어놓고요. 그럼 얘는 이제 알파 저기다 집어넣으면은 알파 콤마 y는 루트에다가 요것도 생각해봅시다. 루트 뺄까 저거? 2 루트 px p 알파에다가 빼기 2분의 1인데 여기 앞에 풀만 있잖아. 원래는 플러스로 잡아야 되니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니? 그림상 플러스로 잡아야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물어본다. 이제 계속 물어봐. 여기 육모에서는 하여간 우리는 플러스로 잡고 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거죠. 동일한 알파에 대해서 여기 값도 있고 여기 값도 있잖아요. 우린 당연히 위에 값 잡아야 되잖아요. 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요. 우리는 뭐다? 얘랑 같다. 그러면 양변 2를 곱합시다. 알파 제곱은 4 루트 p 알파 마이너스 1.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이제 미분계수. 위쪽 거 미분하면은 여기다 쓸게요. 그냥 공간 모자랄 것 같아서 dy dx는 암산해보면 x가 나오겠네요. 요거 dy dx 구하면은 이게 공간이 모자라. 얘는 4p에다가 2에다가 약분되면서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 y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은 얘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저기에서 알파는 x에다 알파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넣은 거 요거 들어갈 테니까 2p에다가 얘를 저기 밑에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없어지네. 2 루트 p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미리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막 그러면은 알파 루트 알파는 루트 p. 왜 안 될까요? p가 뭐? 0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p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부호가. 음수잖아.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루트 해놓고서 음수가 들어간다니. 허수잖아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계속 물어본다고요. 이 루트랑 절대값에 대해서 당연히 낯설 거고요. 지금 내가 그래서 경고를 해주는 거야. 이럴 때 잘 받아 먹어. 이거 함부로 뗄 수 없어. 이게 더 디테일 안 가도 되겠지? 수투에서 그것까지 내가 언급 안 해도 되죠? 음수 2개 곱한 거에 대해서 루트 씌울 때 그거 못 찢습니다. 찢을 거면 안쪽에다가 차라리 마이너스 넣고 또 넣든가 이렇게. 그건 되게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좋아요? 루트 찢는 것보다는 양쪽을 제곱해 주는 게 좋겠죠. 그게 훨씬 깔끔한 처리죠. 차라리 제곱해 주면 왼쪽은 알파 제곱은 p 알파분의 p 제곱. 이제는 이거 약분 되죠. 됐니? 알파 3승은 p. 그럼 얘랑 연립해야 되니까요. p를 없앱시다. p 없애는 게 좋겠다. p는 좀 징그러우니까. 그럼 여기에서요 넣어주면은 왜 그래? 알파 제곱은요. 여기 p에다가 알파 3승 집어넣으시면 알파 4승이니까 알파 4승에 루트 씌우면은 알파 제곱으로 나오겠죠? 4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알파 제곱은 3분의 1. 그럼 알파는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야 된다고. 오케이.
정말 틀릴 여지가 많아. 그치? 계속 신경 써야 돼. 계속 신경 써야 돼. 최종 답은 알파 내는 게 아니다. 최종 답은 K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P는 요거 3승 해주면 되죠? 왜? 요거 했으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4, 그러니까 9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질문. 자, 20번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는 여러분들 언제쯤이면 정복이 될까요?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n이 된다. 그렇게 하니 의미 아닌 정수 얘의 순서상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박스 봐서 의미 아닌 정수 a, b, c, d가 얘를 만족시키려면 의미 아닌 정수 k에 대하여 c 더하기 d가 2k여야 된다. 뭔 소리야? 그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n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c 더하기 d도 짝수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c 더하기 d가 2k인 경우는 의미 아닌 정수 k1, k2에 대해서 c도 d도 둘 다 짝수로 잡아주거나 아니면 의미 아닌 정수 k3, k4에 대해서 c랑 d를 둘 다 홀수로 잡아주는 경우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괄호 1번부터 c랑 d가 둘 다 짝수인 경우 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인 거죠. 얘들? 그러면 요거잖아. 이렇게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몇 개? 어떻게 표현하니? 4hn 얘가 fn이다. 요거 한 번씩 조합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중괄호 둘 다 홀수로 잡았습니다. K3라고 했나? 3, 4 넘겨주면 나누기 2 치면 따라서 몇 H 면? 4H 됐죠? 그러면 이제 AN을 뭐라고 했냐? 뒤에서 AN을 요거 둘 더한 거래. 그래놓고 좀 생뚱맞게 갑자기 시그마 나를 던졌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 얘를 그 m+3c4래요. 뭔 얘기일까?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을 했는데 너희가 지금 이걸 보고서 한 번에 뭔지 파악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못 파악하면은 이 시그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 쭉 전개해봐라. 알았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전개하면 1부터 집어넣어봐. n에다가 그럼 3c3 더하기 4c3 더하기 5c3 이런 식으로 되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 파스칼 삼각형. 이항정리랑 이항계수 성질은 이항정리 같은 경우는 지수가 변해요. 그렇지? 그리고 이항계수 성질 같은 경우는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거나 또 숫자가 뭐 건너뛰거나 이렇게 변합니다. 얘처럼 숫자가 일정하게 가는 거는 파스칼 삼각형이에요. 아니? 그러면 파스칼 삼각형을 풀 때 요 3C3을 우리는 변형시켜줘야 되겠지. 뭘로? 이 뒤에 나오는 녀석이랑 연계시키려면 4C4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5C4, 6C4, 7C4 쭉 해서 M 플러스 3C4가 나오는구나. M 플러스 3? 여기 M 플러스 2가 되는구나. 깜짝아. 됐니?
아, 그러니까 이걸 생뚱맞게 준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이건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풀라고 하면은 애들 노가다 뛸까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풀어. 그러면은 좀 더 간단하니까 라고 힌트를 준 건데 학생들은 멘붕이 온 거죠. 하여튼간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시그마. 그러니까 때로는 지나친 배려가 더 혼란을 일으키는. 아니었으면 너희가 이거 진짜 생노가 다 떴을걸? 그러니까 자, 얘기해주면은요. 자, 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죠. 오른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8, 10, 11C 4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 됐지? 요 녀석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겠죠? 요 녀석에 대해서는 또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 1부터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 4C3. 4C3이라는 것부터 봤으면 부족하겠구나. 쭉 해서 마지막에 11C3까지. 야, 그러면 얘 파스칼 사각형으로 연결시키려면 앞에 하나 심어줘야지. 그치? 4C4를 심어줍시다. 그러면 최종적인 형태로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하면 12C4일 거고 얘는 원래 없던 거니까 빼기 1 해준 게 얘겠죠. 됐니? 빼기 1은 4C4. 그래서 따라서 얘는 얘 더하기 얘인데 11, 19 그만큼은 얘랑 얘랑 공통적으로 있으니까요. 11, 8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계산해주면 4, 5 5, 3, 15에다가 5, 3, 75에다가 75, 75 이렇게 하면은 825에다 824 에다가 이제 F6이랑 G5니까요. 그거 하면 되죠. 이후는 여러분들 목 이래 놓고 자, 이 GT에 대해서 HGT가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래요. 실수 전체에서. 그래 놓고 이제 구하라는 것이 G의 2분의 루트 2 얘가 A G의 0이 B G의 마일이 C 이렇답니다. 뭐 그 이유는 됐고요. 자, 그럼 일단 뭐 문제는 한번 읽었는데 시작을 할 거는 너희는 어떻게 시작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그래프부터 그려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치? 그럼 그래프는 다들 그렸나요? 한번 그려봐 다시 지금. 자, 어떻게 그려지나요? 일단 왼쪽에서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이렇게 비워줘야 되겠죠? 구간이 개구간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기 그릴 때 4분의 파이까지인데 이걸 또 여러분들이 사인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사인 곡선은 이렇게 되죠? 그치?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왜? 얘는 삼승이거든요? 제곱이든 삼승이든 n승을 붙이게 되면 얘들아 중요한 거 이건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거야. 그 함수에서 제곱이든 n승이든 n승을 붙이게 되면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녀석들 0에서 1 사이의 녀석들은 더 0 쪽으로 붙어요. 그리고 1 위에 있는 녀석들은 더 위로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제곱하면은 4분의 1이 되고 그쵸? 2분의 3은 제곱해주면 4분의 9가 되면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요 안쪽에 생각해봐.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도 생각해봤었을 때 여기 딱 잘라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인 거에서 한번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래로 더 기울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 쪽으로 가까워질 거예요. 됐니? 이렇게 이 녀석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3승이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0 쪽으로 가까이 붙어서. 됐어? 그래 놓고 여기에 값은 몇이야? 이게 지금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3승하면은 2분의 루트 2 나오겠죠? 루트 2분의 1 나와서.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저 위에 있는 녀석이다. 이 2%는 코사인 곡선입니다. 코사인 곡선은 너희가 못 그리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냥 바로 연결시킬게요. 코사인 4분의 파인 2분의 루트 2니까 정확하게 붙고요. 거기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게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요거를 생각해보면은 이 fx 코스는 어떻게 한다? t만큼 내립니다. t만큼 내린다면 어떻게 해요? 접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미분 불가점인 거잖아요. 그치? 알았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부터 하나하나 해봅시다. g의 2분의 루트 2는 몇일까? 얘들아 같이 보면서 하자. g의 2분의 루트 2는요, 지금 2분의 루트 2가 뭐가 2분의 루트 2라는 거야? 여기서 t가 2분의 루트 2라는 거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2분의 루트 2만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접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내리고 얼마만큼 올리고 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약간 복잡했거든요. 그냥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선을 x축으로 생각하고 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해요. 하여간 2분의 루트 2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선 잡아주고 이렇게 선 잡아주고 이걸 싹 접어 올려. 그럼 미분 불가점 몇 개 있나요? 이 노란 선에서 한 개 있죠. 어디? 여기 하나 있죠. 오케이? G0 하겠습니다. G0은 X축 그대로죠? X축 상태에서 이거 접어. 그럼 미분 불가점 몇 개 있죠? 2개 있죠. 오케이. 어디? 여기랑 여기는 스무스하게 연결돼요. 혹시라도 의문을 가질까봐 미분해서 보여주면, 저거 미분하면 얘니까 이거 0일 때에 대해서 0 되면서 스무스하게 연결되잖아요. 0으로. 그치? 미분계수. 그래서 얘 2개. 잘하고 있지? 다음 G 마일은요. G 마일은 여기 마이너스 1선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로 접어. 그럼 미분 불가점 몇 개? 아, 정말 싫다. 일단은 2개로 갑시다. 당연히 2개로 보이잖아. 그래서 2개로 보이죠. 여기랑 어디? 여기랑. 왜 이랬냐면 그러니까 쌤은 이제 늘 내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향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풀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그저께 풀 때 이런 과정을 거쳐 풀었고 어떠한 시행착오를 거쳤고 너희들도 이후에 그런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을 테니 너희들 이후에 이렇게 대처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야. 미리 스포하지 말자. 그 스포층 극혐 진짜. 하여간 뭡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여기 선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선에 대해서 접었어요. 하나, 2개. 알았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말을 봅시다. 요거는 A랑 B랑 C값은 구했는데 이제 요게 등장해요. H라는 것은 지금 몇 차 함수다? 4차 함수입니다. 그러면서 GT를 합성시켰는데 분명한 거는 GT 자체는 미분 불가라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치? GT라는 거 자체가 이 녀석이 어디에서 접어주냐에 따라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팍팍팍 점프되잖아요. 그치? 그 여기 안에다가 이 녀석 값이, 이 GT 값이 팍팍 뛴다고. 팍팍 뛰는데 그 뛰는 것들을 H가 결국에는 미분 가능하게 잡아준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너희는 이 H라는 요 다항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 실근들을, 즉 X, 그 인수 X- 뭐에 대해서 그 녀석을 어떻게 잡아줄까만 고민하면 되겠죠. 많이 해봤던 스킬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쌤은 어떻게 했냐면은 GT의 요 변화를 한 번은 좀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거 그냥 계속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는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GT를 또 그렸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길 바래. t에 대해서 gt 함수 그래봐. 한번 해봐. 자, 힌트 줄게요. 혹시 뭐 감 못 잡는 학생들 위해서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하겠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위로 쭉 올라가. 얘들아 한 번만 물고 터줄게.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해. 너희는 이거 밑으로 내린다는 점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 지점을 x축에 생각하라고. 저 밑에서 있었을 때는요, 미분 불가점은 요거 하나일 거예요. 그치? 언제까지? 얘가 쭉 올라가서 마이너스 2에 안착될 때까지.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까지는 미분 불가점은 그냥 한 개죠. 한 개로 갈 겁니다. 그치? 그리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도 여전히 한 개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올라가면 몇 개 돼요? 2개 된다. 그럼 이제부터는 너희가 한번 채워봐. 이제 쭉. 됐어요? 선생님처럼. 자, 이거 그래프 한 번만 쫙 설명할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올라가서 마이너스 2일 때까지는 1이에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2를 딱 돌파하게 되면은 한 번 접히고 여기 밑에서 2개예요. 쭉 가서 마이너스 1까지야.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 초과하면은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넷. 그래서 4개. 4개로 쭉 한동안 언제까지? 0까지. 0 정확하게 딱 됐었을 때는 얘 접히는 거 얘 그대로 미분 불가능. 얘는 스무스하게 꺾이면서 2개. 그러다가 요거를 딱 바로 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요렇게 돼서 접히면 여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3개.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여기까지 해서 다시 요거부터는 1개. 됐니? 자, 그러고 놓고 나면 봅시다. 이제 결국 우리는 GT라는 녀석은 이 GT라는 녀석은 합성함수는 너희가 바라볼 때 합성함수는 껍데기가 결국 이 모양을 좌우하거든. 늘 껍데기부터 생각을 해. 이 안에 있는 녀석은 단순히 그 독립변수 x 역할을 할 뿐이야. 그럼 이 x라는 역할은 이 값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로 나오죠. 그치? 한마디로 이 GT라는 녀석은 1, 2, 3, 4로 막 점프하는 녀석인 거야. 괜찮니? 그러면은 이 h라는 4차 함수가 이 점프하는 1, 2, 3, 4라는 이 x에 대해서 값을 똑같게 만들어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그냥 hx는 최고차계 수도 줬죠. 문제에서. 몇이라고? 1이라고. 색깔로 쓸게. 이렇게 잡히는 거지. 괜찮아? 따라서 자, 이제 답을 내는 과정으로 갑시다. 다 나왔으니까 a 플러스 5라 그랬어요. a가 1이었으니까 h6이죠. h6은 6 집어넣으면은 5, 4, 3, 2니까 120 나오고요. h 그 다음에 b 플러스 3인데 b가 2니까요. 5죠. 그러면 얘는 4, 3, 2 계산해주면 4, 3, 12, 24.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c라 그랬는데 c가 2니까요. 따라서 답은 120 빼기 24 플러스 2 해주면 96에다가 98 나오죠. 그래서 보기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3번 해서 틀렸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틀린 거야. 난 솔직히 말하잖아. 틀린 거 틀렸다고. 솔직히 해야 될 사람은 그렇죠. 나 생각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틀리고 나서 좀 열이 났죠. 뭐야? 뭐가 틀린 거야? 그래서 이제 정답지는 나와 있잖아요. 정답지가 이제 나와 있어서 다시 보니까 답이 4번인 거야. 답이 4번인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 99야. 답이 98이 아니라 99래. 근데 이제 그럼 대체 뭐가 틀린 걸까라 생각했죠. 오케이? 선생님이 이제 이후에 틀린 이후에 나의 이제 사고 과정. 이제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이 풀이 과정에서 최종적인 답을 내는 이 과정에서
결국에 H6이나 H5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것이 달라져가지고 이 1 차이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죠. 요게 숫자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얘는 곱셈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숫자가 크게 바뀌지 이렇게 1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생각한 건 뭐야? 이거에서 바뀌진 않을 거고 이게 잘못이겠지. 끝에 있는 2가. 끝에 있는 2가 아니라 3인 거구나. 왜 3이면 딱 정확하게 1 차이가 나면서 아다리 맞아 딱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럼 얘가 2가 아니라 3이라는 얘긴데? 그리고 다시 생각했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일 때 접으면 대체 미분 불가가 어딨지? 안 보여요. 그 이제 나의 이제 고뇌가 시작된 거죠. 너는 이게 보이냐고. 당연히 안 보이지. 학생 눈에서 어떻게 보여?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나는 이제 요거 접히는 거는 이거 뭐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었죠. 다시 읽으면 내가 빼트린 조건이 있나? 내가 뭐 안 본 게 있나? 내 조건 하나 빠트려놔서 다 쳐다보다가 이걸 다시 발견한 거죠. 나에 있는 거, 루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내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안 건드린 게 있었어요. 이 루트라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조명한 적이 없었던 거죠.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풀이 답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은 답 끝까지 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결국에 절대값 fx 빼기 t에 대해서로 한 것이지 이 루트라는 기호는 여태까지 완전 무시하고 간 거예요. 사실 이 루트가 큰 변화를 줄 거라 생각도 안 했지만 그치? 근데 결국에 이걸 다시 읽어봤었을 때 내가 답을 틀리게 된 요인은 이것 말고는 없어 보여요. 요거 나머지 진행하는 것은 스무스하게 갔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인 거죠. 이 루트가 과연 어떻게 답을 변화시킬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얘가 왜 2가 아니라 3이 됐을까? 루트는 이걸 3으로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나의 이제 그 사 과정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런 지점들 있지? 응? 요런 지점들에서 루트 때문에 이 녀석이 갑자기 점프한다거나 끊긴다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게 루트가 씌워진다고 해서 갑자기 절단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느껴지진 않는다고. 여기 어떤 이제 그 지점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마이너스 1일 때 이 녀석이 3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3으로 갔다라는 것은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한번 눈여겨보면 되지 않을까. 그럼 마이너스 1에 딱 걸치게 됐었을 때 뭐냐? 결국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명을 해봤어요. 마이너스 1에 딱 지나가게 되는 요 녀석. 그러면은 너희가 그래프로는 안 보여요. 그래프로는 요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진짜로 미분 가능인지 불가능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엄밀하게 가는 건,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이냐 미분 불가능이냐라는 걸 따지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 연속이냐 아니냐. 근데 얘는 연속이라는 건 당연히 연속이죠. 두 번째로 체크해 봐야 될 건 뭘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계산해 볼 수밖에. 현재까지 질문. 따라왔어? 지웁니다, 위에. 다 지울게. 자,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fx가 어쨌든 우리가 타겟팅으로 조명해 볼 것은 여기에 대해서인데요. 이 오른쪽의 곡선은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 코사인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루트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우리가 지금 t를 마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니? 그러면 절대값 루트 돼 있다고 겁먹을 건 없는 게 코사인 x 플러스 1을 해주면 얘는 아무리 작아도 0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로 되잖아요. 그 절대값이 벗겨지는 건 당연하죠. 물론 조심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여기 지점에서 함수예요. 그럼 얘를 미분해 볼게요. 얘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한 녀석에 대해서 미분계수라는 건 극한이다. 이것에 대해서 언제로 갈 때니 x가 지금 조명하려고 하는 건 x가 언제일 때? 파이일 때를 보겠다라는 거죠. 괜찮아? 그럼 넣어봤어요. 일단 극한을 대하는 우리의 첫 자세는 얘가 0분의 0꼴이냐 아니면 어떤 상수냐 그걸 봐야 돼. 파이를 넣어봐. 얘 0이죠. 밑에 파이 넣어봐. 얘가 0 나오죠. 아, 이게 뭐다. 0분의 0꼴이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뭐는 아니냐면 이 미분계수가 0은 아니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상수로 튄다는 거 아니야. 그치? 물론 뭐 이제 특수하게 0분의 0꼴에 대해서도 0으로 어떻게 차수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럴 거면 이렇게까지 안 갔겠지.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되짚어보는 단계니까. 그래서 얘가 어떤 숫자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럼 그 숫자는 뭐일까까지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극한 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 그럼 x가 파이로 갈 때 이거 극한 어떻게 갈래요? 지금은 이제 삼각함수 미분, 그 극한 문제인 거야. 지금은. 그냥. 요 극한 할 때 어떻게 구해요? x 코사인스 x 마이너스 파이 t 그쵸. 훌륭합니다. 어떻게 해요? 얘를 치환해야 되겠죠. 이제 보통 이제 sin x랑 짝 맞춰주는 거 밑에 x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왜냐? 얘가 지금 파이로 가는 거기 때문에 0분의 0꼴로 sin 0으로 가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요 x는 일단 0으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치환을 들어갈 겁니다. 라지 x를 스몰 x에서 빼기 파이로 할게요. 알지? 그럼 요 녀석은 리미트 공간이 좁냐. 칠판 좀 큰 거 하고 싶다. 리미트 라지 x는 이제 0으로 가죠? 얘 x에다가 우리 뭘 집어넣나? 라지 x 플러스 파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sin 파이 플러스 x는 똑같지 않지? 마이너스 sin x죠. 그치? 근데 요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 상쇄되면서 그냥 sin의 라지 x네요. 됐죠? 마이너스 삐져나오면서 그 다음 요게 이제 2에다가 루트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x는 뭐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는 파이 어떻게 돼?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 괜찮아요? 그래 놓고 한 번만 더 확인. 0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얘 0 되고 얘 0 되니까 0분의 0꼴. 그럼 이제는 형태를 좀 맞춰주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1 마이너스 코사인 x 처리하는 거 그래도 잘 처리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말이지 조심해야 돼 사실은. (2분의 1)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x분의 sin x 심어준다 쳐. 얘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x를 여기 안쪽에다 집어넣는다 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너희가. 그럼 넌 익히 이거를 뭘로 가니? 얘를 보통 몇으로 가요? 외웠던 학생들은 그러니까 2분의 1의 역수니까 2로 되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얘가 1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루트 2가 나오잖아요. 뭐야 미분계수 존재하는데? 그럼 안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에다 쓸게. 그러면 요 녀석이 요거는 이제 안 쓸게요. 1로 갔으니까. 얘가 대체해서 넣어봐. 그럼 어떻게 튀어나와야 되니? 얘다가 절대값이야. 그치? 동의 안 해요? 기본이잖아. 기본인 건데 계속 이제 그 부호. 그쵸? 얘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는 사실 절대값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 그 생각해서 공식으로 생각해가지고 2분의 루트 2 생각하면 그냥 2분의 1로 생각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야. 위험하죠. 하여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생각해보자. 이게 변화를 줄까? 0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극한에 대해서 지금 미분계수거든요. 얘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냐는 거야. 그쵸? 그럼 우리가 결국 이제 뭐야? x에 대해서 x가 0의 플러스로 갈 때랑 0의 마이너스로 갈 때를 두 개를 봐야 된다고. 그럼 실제로 이 녀석이 0의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로 나올 거고 0의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음수로 나와요. 괜찮니? 그러면은 0의 플러스로 잡았을 때 어떻게 나올까?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게 맞고요. 0의 마이너스 잡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뾰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 요 기울기가 요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 기울기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 놓고 나면 미분 불가능이네. 근데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렇다고 그럼 둥근 녀석 루트 씌우면 미분 불가인가? 그거 아니라고요. 보통은 둥근 녀석 루트에도 미분 가능해요. 둥근 게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생각해봐. 0이라고 하는 녀석 루트 씌운다고 0이 아니냐고. 요거는 정말 특수하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를 처음 등장한 거죠. 단 한 번도 내가 이런 식의 해설을 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틀렸어요. 나도 틀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조명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후로 쌤도 이제 문제 세트들을 만들 때 이제 좀 부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계속 꼬집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이제 계속 낼 거예요. 너희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얘가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되게 당연하게 넘어갔었던 것들 이거 당연이야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시켜야 되고 그거를 너희가 평소에 문제 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준 세트에서만큼은 집중해서 풀면 되고요. 평소에 문제 풀 때는 또 그거 가지고 너무 막 염두에 두고 그러면 또 막 멘붕 와요. 그러면 수학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풀듯이 풀다가 틀릴 때마다 점검하고요. 쌤이 이제 문제 세트 만들어주면 그 만들어진 세트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연습하세요. 알았지? 응. 그런데 저희가 불연속이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불연속, 일단 기본적으로 불연속 점 개수가 두 개니까. 그렇진 않아요. 좋은 질문인데요. 다른 때는 또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안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희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사인 곡선 봐봤을 때, 사인이야. y는 사인 x. 내가 말했잖아.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2분의 파일 때 여기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그치? 그럼 요거 루트 씌워볼게.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2분의 파이 넣을 거야. 오케이? 그럼 뭐 돼? 0이잖아.
얘 0분의 0이야? 아니잖아. 분모는 1이고 분자만 0이잖아. 그럼 얘 때려주게 돼 0이지 그냥. 괜찮아? 얘 루트 씌워도 상관없다고. 둥글게 넘어간다고. 근데 코사인 저건 마이너스 1이라고. 모양은 똑같잖아. 모양은 똑같으니까. 야, 그래서 하는 얘기야.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모양 사실 똑같잖아요. 이거 뒤집은 것일 뿐이잖아. 그치? 신기하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내냐면 이게 특수한 사례인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식을 교묘하게 1-코사인 x가 나오도록 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함정인데 어떻게 보면 함정인데 나는 이제 이거를 함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맞는 해석이지만요,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큰 교훈이 없잖아. 그보다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은 그래프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말했죠? 계속 말했는데 그래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깨트려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라는 건 이후 선생님이 캐세트 만들어 주겠다고. 알았죠? 아직은 쌤도 지금 이제 이틀 됐잖아요, 나온지. 나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문제 세트 구성한 적도 없고 사실 나도 그저께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분석은 가능하지만 아직은 나도 대비가 안 돼요. 근데 아직 9월달까지 시간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때까지 연습할 수 있다. 너희가 이 문제를 읽어봐도 그 뉘앙스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하자? 이제 그 조건부, 즉 바뀐 전체가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주목하자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바뀐 전체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3의 배수라는 거죠. 3의 배수인데 정확하게 몇인지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는 일단 뒤에가 3이 되는, 즉 바뀐 조건부 상황에서의 전체라는 것을 열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그런 문제 했지만, 그래서 열거를 해보면 이 뒤에가 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3일 때. 그러면 얘가 3이니까 x는 1에서부터 3 사이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얘가 1 되죠. 그래 놓고 이제 이거 말을 보겠습니다. P의 A가 B가 될 확률이라고 했거든. 즉 얘랑 얘가 같을 확률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얘가 전체 경우의 수야. 얘가 전체 경우고 그 중에 원하는 경우는 요거 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확률은 3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이제 9분의 1이 아니죠. 그 뭔가 이 뒤에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겠네. 6까지로 가보죠. 그러면 얘가 1에서 6까지 되겠지? 어쨌든 우리는 조건부 상황, 즉 뒤에가 3의 배수인 상황에서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걸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쭉 열거를 해보면 이 현재까지 이걸 전수로 봤었을 때 원하는 경우는 뭐냐? 얘랑 얘인 거죠. 그치? 그럼 여기까지로 놓고 보면은 확률은 몇이냐? 9분의 2가 되죠. 아직도 모자라요. 그러면은 한 라인이 더 늘어날 거고, 그걸로 더 부족하면 더 늘어날 거고. 따라와? 그럼 결국에 이 9분의 1이라는 확률은 어떠한 식으로 형성이 될까?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것은 조건부 상황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 분모는 어떤 식으로 늘어납니까? 처음에 3, 3개, 그 다음에는 6개, 그 다음에는 9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이 바뀐 조건부 상황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는 어떤 식으로 늘어나죠? 처음에 1개, 그 다음에도 1개, 그 다음에도 1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괜찮니? 그렇게 늘어났었을 때 9분의 1이 되는 그 타이밍이 언제까지냐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 이제 바뀐 트렌드에서 조건부 확률의 뭐라 해. 힘들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 물꼬를 트는 거. 풀이의 이제 시작은 뭐가 된다? 조건부의 전체 경우의 수. 그거를 나열해 보라는 거죠.
자, 요거 우리는 식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겠다. 그럼 요거는요, 369 들어가 3으로 앞에다 곱해주고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 위에는 그냥 n이겠죠? 그러면 요래요래 없애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뭔 얘기냐? 여기가 까지라는 거죠.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는 뭐야? 자, 하여튼간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더라? 이렇게 되게 하는 n 값의 총합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까지 가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 뒤에 오는 숫자는 뭡니까, 얘가? 15가 됩니다. 맞죠? 그쵸? 그러면 이 뒤에 있는 n은요, 몇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15, 16, 17, 18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18하면 한 라인이 더 늘어나니까? 선생님, 그래서 n으로 가능한 건 요 세 개. 합해주면은 약간 생소하죠? 어제 본 학생들은 당연히 익숙할 거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 근데 조건부 확률이 작년도부터 어려워질 거라는 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경우를 나열해서 푸는 거 빨리 적응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이후로 쌤이 이제 만들어주는 문제 세트에서 이런 거는 계속 보게 될 거예요. 29번 가겠습니다. 자, 가부터 뜯어보면은요, C라는 점이 이 왼쪽에 있는 반지름 길이는 참고로 5였죠. 이 녀석을 돌아다니면서 있는 녀석이 C인데 CAB라는 각도를 잡았었을 때 그 코사인이 5분의 3이다. 그러면 C가 어떤 위치쯤에 놓여야 되겠느냐라는 거는 여기서 5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따라오니? 그래서 여기서 뭐 이쯤으로 할까요? 이쯤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을 때 5분의 3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점을 우리는 C로 확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C 좌표도 바로 나옵니까? 몇 콤마 몇? 3,4 그 다음에 자, 나를 보면은요, A 벡터랑 CD 벡터를 내적합니다. 우리는 그림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해석했었을 때는 두 벡터의 내적은 한 녀석으로 만들어진 직선에 내린 손의 발, 그렇게 했을 때 그 길이. AB 길이는요, 5잖아요? 그러면은 이 D라는 점, C는 여기 있는데 여기 돌아다니던 D라는 점 찍어서 그거 내렸었을 때 길이가 몇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6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얘를 내렸었을 때 6이라는 길이.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6이라는 길이를 잡아주면 되겠네. 괜찮아?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 끝에쯤으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래서 요게 길이가 6. 그럼 여기 좌표는 몇이니? 9. 되죠? 따라서 3에다 6 더하면 9잖아요. 그러면 D는 여기 아니면 여기 찍히는 겁니다. 근데 요런 조건 줬어요. 그럼 딱 봐도 위니 아래니? 위가 되겠죠. 여기로 잡으면 너무 길잖아요. 보기에도. 몇 콤마면? 9 콤마. 이렇게 직각선을 만들면은 요 길이가 4, 얘는 5, 얘는 3이겠죠.
P라는 점이 뭐냐? 선분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래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 그랬었을 때 그 원상에서 어떤 점 P를 찍어서 얘를 최대로 만들겠다. 당연히 이 P라는 점은 원을 돌아다니는 유동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그림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디 한번 거쳐줘야 되겠죠? 어디를 거쳐야 되니? 이 원의 중심 한번 거쳐주자. 그래서 녹색으로 표현할까? 이 원의 중심 좌표를 A, B, C, D, E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PE, EA, 스포츠. 고맙네 이제는. 하여튼간 얘가 가겠습니다. 이게 다 해주면 자 P랑 P랑 내적하면 몇이 나올까요? 이 원에 대해서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원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고 갑시다. E의 좌표를 먼저 따주면은 이 원의 중심 좌표는 6,2분의 7 그리고 반지름은 36, 1, 37, 루트 37, 2분의 루트 37 되니? 그러면 얘랑 얘랑 내적해주면 얘의 제곱이 4분의 37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요렇게인데요. 이게 지금 P2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써놓을게요. P2에다가 EA, EB 되죠? 그 다음 EA랑 EB는 얘는 확정 벡터죠. E는 얘였고요. A는 0,0, B는 5,0.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EA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7 그리고 EB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네요. 됐어? 그럼 이거 밑에 바로 계산 넣어주면 6 더하기 4분의 49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문제는 요것도 표현할까요? EAB도 한 김에 그냥 바로 갑시다. 얘가 EA고 얘가 EB죠? 두 개 더해주면 마7, 마7이네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크기가 7짜리 7루트 2짜리 벡터인 거죠. 그 녀석이랑 P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유동점이잖아. 그러면 이거 최대값으로 만들어주려면 같은 방향으로 내려 꽂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얘의 반지름 길이와 요것의 크기를 곱해준 게 되겠죠. 최대는. 괜찮니? 그럼 계산하면 4분의 86 2분의 43 4분의 86 맞죠? 86 2분의 43 플러스 6 플러스 요거 해주면 2분의 7 루트 74 이렇게 나오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랑 더하는 걸 원하죠. 더하면 25 더하기 6이니까 31 됐니? 자, 같이 해볼게요. 어떻게 풀이를 진행해 나갔는가? 일단 얘의 t,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은 gt다. 그러면 일단 식부터 써봐야 될 겁니다. 이 gt에 대해서까지로. 일단 요거에서 바로 접선부터. 접선 써주면은 y는 f 프라임 t x마 t 플러스 f t. y절편이라는 것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값인 것이죠. 그치? 그러면은 gt는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플러스 f t더라. 일단 이렇게 써놨어. 그 다음에 얘를 봤어요.
다양한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걸 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일단 쌤 같은 경우는 드는 생각은 요거를 열로 넘겨주고 뭔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런 생각도 하시긴 했어요. 요게 분모가 이런 게 있었던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요게 또 뭐야? 평균 변화율. 어디부터 어디까지? t부터 t 플러스 1까지. 그 평균 변화율이, 근데 이제 그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든 하여튼간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거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가 x가 딱 몇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근이 있다, 그 정도 판정인 것이지. 그래서 이것도 일단 생각은 해두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이상 뭔가 진행하기는 좀 힘들어요, 여기서. 이 자체만 가지고는. 그 다음에 요걸 봅니다, 이 조건을. 0부터 1까지 fx dx가 얘다. 약간은 당황스럽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건식 하나하나를 뜯어볼 때 이 조건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계속 집어내잖아요. 늘 스킬러 풀 때. 이거 어떻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뭔 의미를 캐치할 수 있을까? 딱히 잡을 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그냥 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 미지수로 풀어낼 수도 없고. 그 다음 거 F1 여기다가 그 정도 생각인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거랑 이거 가지고 둘 다 상수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미지수로 나오는 조건식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상수들에 대해서로 얻어낼 수 있는 뭐 더 다른 의미적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주는 조건식인 요거 그리고 요거 그 둘의 콜라보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쌤은 이제 어떻게 들어갔느냐,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여지는 킵을 해두고 요것부터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무식하게 t 플러스 1 집어넣고 t를 집어넣어서 식이 조금 정리가 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g의 t 플러스 1은 그 GT는 얘, 요거 빼기 요거. 그럼 뭐 날라가요? 이 왼쪽에서는 날라가는 게 없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fx를 만들어 볼까? 근데 이쯤 되면은 이거 이제 만들 수 있는 스케일은 아니죠. 막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 막히고요. 그래서 리젝 됐어요. 더 이상 진행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믿고 볼만한 건 요거밖에 없는데 쳐다봅니다. 이 식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근데 말이죠, 이 식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상당히 적분하고 싶은 형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녀석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요, 요게 되게 적분하고 싶잖아요. 이거 적분하면 뭐가 나와? ln 이걸 노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괜찮니? 그러면 일단 뭔가 실마리가 잡혔으니 그게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적분해 봅시다. 그러면 왼쪽에 대한 적분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적분하는 거는 정적분이 아니거든?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냥 적분이야. 부정적분이거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인테그랄 뭐 dt. 그럼 이거 어떻게 나와요?
라지 G에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은 아까 유추했었던 이거와 플러스 C까지. 부정적분이니까. 그래 놓고는 어떻게 전개할까요? 여전히 이 상태에서도 뭔가 안 보이죠? 뭔가 좀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뭐야? 이거예요. 이거랑 이걸 어떻게 연관 잡겠어요? 연관을 시켜야지 우리가 뭔가 진행이 될 거 아니야? 사실 쌤은 그저께 이거 풀 때 물론 이제 풀이 다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난 접근했냐면 이거 그냥 부적분했어요. 라지 G에 T 플러스 이거 적분하면 얘 이제 부분 적분되고, 그래서 얘 구하고 빼기 얘 했죠. 노가다를 좀 띈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꼭 한번 해봐요. 사실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풀이를 들어가는 게 타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에서 뭔가 멋있는 의미를 끌어내는 것보다는. 알았지? 그래서 요 스몰 GT에서 라지 GT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 생각을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월 모평에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약간 강조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 그러니까 평균 변화. 미적분 제일 기본 정리예요. 오케이? 정적분 기본 정리. 그게 지금 약간 좀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가형에서 나형에서도. 그래서 요 녀석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인테그랄 t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됐죠? 요거 이제 하려면 들어가야 되겠지. 이거 부분적분. 요 앞에 있는 것은 요거 적분할 녀석으로 두겠습니다. 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그냥 이거죠. 그러면 요게 겹쳐지네. 일단은 써봐야죠. 뭐. 에다가 얘가 뭐다? 얘다. 일단 식을 여기까지 전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겠어요? 요거를 뭔가 좀 이용해 조합해서 의미를 끌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넣어서 써먹으려면 t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요게 좀 써먹기 좋겠어요? 게다가 0 집어넣으면 좋겠죠. 넣어주면 왼쪽은 마이너스 f1 날라가고 플러스 2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얘가 여기도 0 집어넣어야지. ln1은 0이죠.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c가 몇인지가 나오는 거죠. c는 뭐다? f1이 제였고요. 두 배의 n 거죠. 계산해주면 마4에 마이너스 얘가 어떻게 되냐? 8분의 ln 17 빼기 4 ln 10이잖아. 그러면 40 이렇게 되죠. 어쨌든 뭔지 몰라도 하여튼 거 왔어. 뭔가 이게 그 식을 넣어서 이 C라는 걸 끌어냈던 것만 해도 뭐 많은 의미를 캐치한 거지 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 위에다가 좀 킵을 해놓겠습니다. 이 결과를.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최종적인 목표를 보겠습니다. 얘입니다. 나는 이 식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마사부터 4까지 구하고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접근을 하냐면 보통 같았으면 요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fx가 무엇인지 그 식에 대한 정체를 밝혀내서 마사부터 4까지 인테그랄 하고 f4 구하고 f 마사 구해서 연산 다다다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는다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풀린다는 게 당연하죠. 왜? fx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결국 너희들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라고 하는 요 정보로부터 나온 거랑 요걸로부터 여기까지 끌어내야 된다는 것인데 얘가 뭐 우함수나 기함수 혹은 뭐 주기함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이고요. 그냥 0 집어넣어서 쓸 때 0부터 1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어서 1부터 2까지 나올 거고요. 2 집어넣어서 2부터 3까지 나올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요게. 그리고 분명한 거는 요 식에서부터 봤었을 때 여기랑 여기에서 이제 f 함수 나오니까 이 형태 자체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통째로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게 보이는 거죠. 현재까지 결론이랑 이제 유추시켜보면은. 그래서 이제 난 뭘 할 거냐면 마사부터 4까지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 t에다가 마사부터 넣는 행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에다가 마사부터 집어넣어보자. 이거 딱딱 지울게. 이제 필요 없지.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이제는. 그래서 넣어보면 여기다 마사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위에는 마이너스 3 f 3 마3 잠깐만 아니지 마사 집어넣으면은 마3에다가 3 f 마3 얘는 마이너스 4 f 마4 여러분 따라오고 있죠? 플러스 2에다가 인테그랄 마4부터 마3까지 fx dx 얘는 뭐다? 마이너스 이제 쭉 있죠? 그냥 C라고 쓸게요. 귀찮다. 저거 다 쓰기. T에다가 마3 넣어봐. 그러면 2에 F 마2에 마이너스 3F 마3에 플러스 2에 인테그랄 마3부터 마2까지 얘가 ln 90 플러스 C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더 하자. 그냥 없어지는 거 엄청 보이죠? 그치? 요게 이제 여기 쫙 더하면은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자 이제 최종적인 답을 보면은요, 최종적인 결론은 2배의 F4 마사 요게 지금 곱하기 2인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부호가 반대죠. 요거 싹 다 더하면 요게 2배의 인테그랄 마사부터 4까지잖아. 그리고 요거 두 개 해주면 마사의 요거 다이 경계선 마사의 F4 플러스 F 마사고. 자 그러면 요게 저기서 봤었을 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죠. 요거 식 정리해주면 될 텐데 C가 요거였으니까 요만큼이 C였죠. 그럼 요거에다 8배를 해봐. 여기다 8배를 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ln 17 없어지죠. 8배 하면은 요게 이제 7이고 ln 1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그러면은 8배 저거 딱 해주면 절묘하게 다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8배의 요거밖에 없다.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32가 나오는데 그 녀석을
나누기 마이를 해주면 된다. 됐죠? 그렇게 해서 답이 16이다. 사실 이 뒤에 계산 노가다는 내가 이제 칠판으로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거지. 너희가 이거 여기다 막 이렇게 쓰면은 금방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풀이 양자체도 해도 이렇게 풀었는데 그냥 이거에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이 30번에서 너희가 그 물고 처음에 트는 거, 그 이제 그 물고 트는 과정이 어려운 거죠. 30번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힘이 막 느껴지는 문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야 되는 여러분들이 그 정보는 뭐다? 약간은 사설스럽잖아요. 사설스럽다는 게 이제 사설에서 많이 나오던 킬러 유형, 주어진 조건식 활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준식 연립해서 푸는 거. 그것이 대놓고 30번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후로도 그 주어진 조건식 활용해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준식 과정 이제 연립하는 거, 그걸 좀 연습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풀이 길었는데 다시 한번 쫙 다 점검해보길 꼭 바라고.